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옆에 누워 계신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아시나요? 아신다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요. 그 휴대폰 지금 당장 열어볼 수 있으세요? 못 열어보신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믿어서? 아니면 두려워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륜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저녁엔 고생했어. 말 건네고 주말엔 아이들과 놀이공원 가는 평범한 부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공허함이 숨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석 씨, 38세 중견기업 과장, 연봉 7천, 결혼 10년 차, 아이돌 대출금 2억, 완벽한 스펙의 가장입니다. 오늘도 민석 씨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지영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네요.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씻고. 와, 짧은 대화, 익숙한 루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욕실로 가면서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씻는 동안 거실에 있던 지영 씨는 남편의 가방을 봅니다. 평소엔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가방이 오늘은 지퍼가 꼼꼼히 잠겨 있네요. 그리고 낯선 향기가 납니다. 민석 씨가 쓰던 게 아닌 다른 향수 냄새. 지영 씨의 손이 가방 쪽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의심의 시작이요. 민석 씨는 3개월 전부터 등산 동호회에 나갑니다. 건강 때문이라고 했죠. 실제로 건강해지긴 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이유가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소희 씨, 35세, 이혼 1년 차. 그녀는 민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왜 등산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등산 자주 다니세요? 어느 코스 좋아하세요? 그런데 소희 씨는 달랐습니다. 왜라고 물었어요. 민석 씨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몰랐거든요. 왜 등산을 시작했는지. 그냥 답답해서요. 뭐가요? 삶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우울함을 털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요. 그날 밤 민석 씨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마웠어요. 저도 그래요. 답답할 때 산에 가요. 다음엔 같이 가요. 민석 씨는 그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3번이나요. 이게 불륜의 시작일까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석 씨의 머릿속에선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와 소희 씨는 일주일에 2번 산에 갑니다. 등산복 차림으로요. 실제로 산도 타고요. 하지만 산을 내려온 뒤가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2시간 이야기. 주제는 평범합니다. 날씨, 직장, 취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민석 씨는 소희 씨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과장도, 남편도, 아빠도 아닌 그냥 민석이요. 소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녀도 실패자도 아닌 그냥 소희가 되는 거죠. 아직도 아무 일 없습니다.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포옹은커녕 어깨도 안 닿았습니다. 그런데 왜 민석 씨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샤워를 2번씩 할까요?
왜 거울을 보며 나 왜 이래라고 중얼거릴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반면 집에서는 어떨까요? 지영 씨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누군가 생겼다는 걸요. 여자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세탁소에서 찾아온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 자기 색깔이 아닙니다. 차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따뜻했는데 이젠 공허합니다. 곁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영 씨는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입니다. 물으면 끝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혼? 그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아이 둘, 대출금 2억, 전업주부 10년 경력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그래서 지영 씨는 다른 걸 선택합니다. 모른 척하기요. 대신 백화점에 갑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삽니다. 300만 원짜리요. 남편 카드로요. 이거 샀어 예쁘지? 민석 씨는 놀랍니다. 아내가 이런 사치를 한 적이 없거든요. 비싼 거 아니야?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 아내 가방 하나 사주는 것도 못해? 민석 씨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알았어. 예쁘네. 이렇게 두 사람은 거래를 시작합니다. 민석 씨는 밖에서 정서적 위안을 얻고 지영 씨는 집에서 물질적 보상을 받는 거죠. 말하지 않은 합의 비겁한 타협이요. 이게 불륜일까요? 아직 육체적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영 씨의 마음도 이미 남편을 포기했고요. 그럼 이건 뭘까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석 씨와 소희 씨의 관계는 선을 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소희 씨가 발을 헛디뎠어요. 민석 씨가 잡아줬죠.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손을 잡은 채로 10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카페 대신 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석 씨, 저 고백할게요. 요즘 민석 씨 생각이 많이 나요. 민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뻗었습니다. 소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저도요. 그날 밤 민석 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영 씨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회식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석 씨는 아내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요. 지영 씨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한다는 걸요. 술 냄새도 안 나고 넥타이도 멀쩡하니까요. 그래 씻고. 자, 지영 씨도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아라는 거짓말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같은 침대에 30cm 간격으로요. 하지만 그 거리는 우주만큼 멀었습니다. 민석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져다 주는 안정감을 사랑하는 걸까? 지영 씨도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아내로 보는 걸까? 아니면 애 키워주는 가정부로 보는 걸까? 서로에게 묻지 못한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갔다 와. 응. 저녁 뭐 먹고 싶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는 소혜 씨를 일주일에 3번 만났고 지영 씨는 명품 가방을 2개 더 샀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안 웃어요? 전엔 많이 웃었잖아요. 지영 씨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지내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날 밤 지영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았어요. 결혼기념일이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면 끝이야 모르는 게 나아. 결국 지영 씨는 휴대폰을 도로 놓았습니다. 그 순간 민석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왜 내 휴대폰 만져? 아, 시간 보려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의심한다는 걸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자기도 고백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두 사람은 진실을 묻어뒀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게 평화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민석 씨와 소희 씨가 어떻게 됐냐고요? 모릅니다. 들켰을 수도 있고 안 들켰을 수도 있어요. 지영 씨가 이혼했냐고요?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민석 씨와 지영 씨가 존재하니까요. 어쩌면 당신의 옆에도요. 불륜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겁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 이런 변명들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만 유지되면 된다고요.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껍데기만 남은 관계를 지키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밤 옆에서 자는 사람의 꿈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그 사람의 꿈속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휴대폰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뒤집어져 있진 않나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눈을 제대로 보고 있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곁에 있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